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군이 대굴욕을 당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최고 지휘관인 발레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우리나라로 치자면 합참의장격인데요. 이 게라시모프가 최근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를 포함한 곳을 이제 돈바스라고 그러죠. 이 돈바스를 포함한 동부전선의 최전방 진지를 순방하다가 이지움시에서 다리와 엉덩이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상 직후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즉시 러시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러시아 전 내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이 게라시모프가 이지움에서 골절 없는 파편 부상을 입어서 황급히 귀국을 했으며 현재는 수술을 마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데일리 메일은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부전선에서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이 지역으로 보내서 지휘토록 했고, 이 게라시모프는 도네츠크주의 요충지인 슬라반스크에서 군을 지휘하다가 의도치 않게 부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라시모프의 부상은 러시아로 즉각 후송돼야 될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는데, 그의 부상과 귀국은 러시아군의 또 다른 당혹스러운 패배를 말해준다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메일은 또 게라시모프는 피격 이후에 세 대의 KA-52 공격 헬리콥터가 선회를 하면서 호위하는 가운데 Mi-8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서부 러시아의 벨고로드로 비행해가지고 전쟁 지역에서 탈출했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국방부 소속의 Tu-154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귀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그러면서 이 게라시모프의 부상은 러시아군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도 1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며칠간 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머물다가 지난달 30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지움시에 도착해서 러시아 제2통합육군 및 공수부대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제12학교를 방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방문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으며 이곳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획해왔던 핵심 인물이죠. 더불어서 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군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러시아 최고 지휘부에 속하는 게라시모프가 매우 위험한 최전선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부대 간 소통과 조율 부족 문제, 그리고 물자 부족 문제, 또 저조한 사기 등 이 혼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서방 세계의 분석가들도 최고위직이 최전방을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 러시아군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 지역 점령에 실패한 후에 동부 돈바스와 남부 지역 점령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 전투에서도 보급 문제와 부대 간 협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에서 일부 지역을 더 점령하긴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다시 점령지들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격은 완전히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휘체계의 미숙으로 인해서 번번이 전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군에 피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시리아 민간인 공습을 지시했던 이 알렉산드르 드보니코프 장군을 현지 지휘상군 사령관으로 파견했죠. 그러면서 전열을 재정비했지만 그럼에도 목표한 바대로 작전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더욱 러시아군을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이 러시아군 장성이 동부 돈바스 전투에서 또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의 발언을 인용해서 러시아군 전자전 부대의 고위 사령관인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이 지난 4월 30일
북동부 도시 이지움 근처에서 우크라이나의 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모스크바에서 온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함께 부상당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러시아군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장갑차 30대가 파괴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올라온 동영상에 의하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서 러시아 지휘소가 타격받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데일리메일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이 게라시모프가 부상당할 때 최측근 3명과 함께 상당한 수의 고위 장교들도 사망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돈바스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뒤늦게 알고 해당 지역을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 장성이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 능력입니다. 지난 4월 하순 접어들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보이는 공격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능력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동쪽으로 154km 떨어진 브란스크주의 유류 저장고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향할 때 경유하는 주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용 장비를 우크라이나 전투 현장으로 보내는 철도 노선도 폭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4월 1일에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의 유류 저장고 폭발, 4월 14일에 흑해함대 기함 및 모스크바함 폭발 후의 침몰 사건, 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공항에 구축했던 러시아의 보급창 공습 사건, 이런 것들도 있었죠. 또 4월 하순 들어서 러시아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이어졌고요. 러시아군 기갑부대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장성 9명이 사망을 했고 지휘관들도 잇따라 사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까지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러시아군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유럽군 최고사령관 예비역 해군 대장인데요. 이분은 미국 W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달 동안에 사망한 러시아 지휘관만 최소 12명이라 그러면서 현대전에서 지휘관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해당 부대의 전술적 무능력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정치매체인 더 휠이 이를 보도를 했습니다. 스트라브리디스는 이어서 미군의 경우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한 명의 지휘관도 잃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과 미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또 이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에서 지휘관들만 잃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흑해함대 소속 기함이 파괴된 것,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러시아군의 병참 작전 수행과 계획의 오류를 지적한 겁니다. 스트라브리디스는 또 이 러시아군의 병참 작전 수행의 무능력함, 군수 조달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성과는 형편없었다라고 잘난 말했습니다. 이번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부상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수모를 우크라이나군에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장성급 지휘관들의 연이은 사망이어서 러시아군의 무기 또한 상상이 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1,000대 이상의 러시아 탱크와 약 200대의 항공기, 2,500대의 장갑차를 파괴했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는 이미 약화됐고 심지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행사에 동원할 군사 장비를 축소해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5월 1일 기준 했을 때 이 러시아군 탱크 1,800대가 넘게 파괴가 됐고 이 러시아군 전사자는 23,500명이 이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러시아군은 지난 3월 25일 총참모부 명의로 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과정에서 러시아군인 1,351명이 숨지고 3,825명이 부상했다고 밝힌 이후에 자국군 손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푸틴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당황한 푸틴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2월 24일 침공 후에 줄곧 특별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푸틴이 지지부진한 전쟁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계엄령 선포 같은 총력전을 선언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은 지난 4월 18일 이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5월 9일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군사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몇 주 안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월리스 장관은 푸틴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내에 나치주의자와의 전쟁을 주장해 왔는데 아예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나치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침공 후 거의 모든 목표에서 실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월리스 장관의 말대로 푸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곧 국가 총동원령 및 계엄령 등도 함께 선포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이제 되면 어떤 상황이 펼치자면 예비군 소집은 물론이고 의무 징집 기간이 지난 병사에 대해서도 군 복무를 연장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푸틴의 최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샤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 이 강경파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장악 실패에 따른 러시아군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면전 불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승부수이긴 합니다만은 위기 요소들도 잠재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 내에서의 반전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가 러시아인들에게 밝혀지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래저래 푸틴은 날이 갈수록 스스로 목을 조이는 함정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